오늘 시장 공포의 패닉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밀리면서 사이드카가 발송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현재 지수 흐름을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종목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로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2%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서학 개미들에게 인기가 많은 팔란티어라는 종목,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이너스 7% 급락을 했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 AI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투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는 그동안 이렇게 추세대를 타면서 움직였는데 최근 이런 추세대 상단선에 부딪히면서 조정 흐름이 나왔고 위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자 오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한 건데요. 그동안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고 이미 여서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고점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고점 징조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팔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대량으로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됐고 만약 스마트 머니의 돈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거라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 증시는 지금 섣불리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이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 증시 흐름이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정말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현재 자리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라간 자리이고 지금 자리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 버튼을 누르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신규 매수자들도 매수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자, 다행히도 저점에서 이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자, 세부 분봉 흐름 살펴보면 그동안 이렇게 추세대를 타고 움직이다가 추세대 상단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추세대 하단이 깨지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추세대 하단이 깨지는 자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런 추세대 하단선이 깨져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런 하락폭의 중심 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주가라는 게 그 방향으로 강한 힘이 들어오면은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파가 나온 다음에 A, B, C파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되돌림 작용인 거죠. 그래서 일단 강력한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반등 이후에 다시금 되돌림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안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 되돌림 파동이 길게 세게 나오는지 아니면 짧고 약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런 조정 파동일 때 조정이 깊게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얕게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자, 이렇게 눌림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깊게 들어오지 않고 얕은 눌림만 주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음을 놓고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만약 눌림이 깊게 들어오면은 바닥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를 자제를 하고 시장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증시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눌림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지금이 최고점이라면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베팅이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더 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왜 지수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제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돈의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파동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은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그게 바로 동양의 사상인 음양오행의 원리죠. 자, 음양오행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계절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모든 형태는 양과 음의 형태를 띠고 그 흐름은 5가지 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봄은 목운동을 하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화운동을 하고요. 이렇게 확산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가을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봄의 반대 기운인 하락의 힘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겨울은 수운동을 함으로써 여름의 반대 개념인 수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계속 무한대로 반복을 하는 건데요. 주식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지금의 지수 흐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개념 설명이 필요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차트는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계절의 흐름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 주기를 24개로 나눠서 농사에 활용을 했는데요. 농부가 파종을 한 시기는 바로 이 자리죠. 즉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파종을 해야 봄의 기운을 받아서 결국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종하는 이러한 자리는 제가 트레이딩 할 때 매수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러한 파동의 단계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중간 단계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약 이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차 상승 파동을 견인했던 섹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조선, 방산, 원자력이었는데요. 그러한 섹터의 상승을 이어받은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이 2차 상승 파동은 반도체 섹터가 캐리해서 들어 올린 겁니다. 자, 산업에는 업황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하락 국면 때 경기 방어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확산할 때 주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고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지금 상승 반도체 섹터가 캐리했지 제약 바이오 섹터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산업은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산업을 S급으로 표시를 하고 그러한 순환 주기에 맞춰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 S급 주도 섹터 중에서 반도체 섹터와 로봇 섹터만 상승을 했죠. 나머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을 견인했던 섹터는 고작 A급 섹터로 조선, 방산, 전력, 에너지, 인프라는 S급 산업군이 아니라 A급 산업군입니다. 즉 1, 2, 3파까지는 A급과 S급의 일부 섹터가 이렇게 상승을 견인했고 나머지 4, 5는 아직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그런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고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1차 상승을 견인했던 조선, 방산, 전력 이런 섹터의 종목들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뒤에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인 거죠. 심지어 추가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SK하이닉스는 더 위로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존의 A급 섹터들도 아직 건재하고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건재하고 나머지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 파동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파동이 될 수 있으니까 어디서 이런 조정의 끝자락이 나오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끝자락에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 이번에 이렇게 5일선이 이탈을 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파란색 선인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5일선을 깨는 그런 흐름은 22선 부근에서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1선도 깨고 내려갔다가 그 밑에 있는 62선이라든지 1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정이 대략적으로 2에서 3개월 정도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락이 시작하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는 서둘러 매수하기보다는 어디서 바닥이 잡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장대봉이 나왔고 오늘 첫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이 하나의 봉은 한 달을 의미하고, 만약에 투음봉으로 내려오거나 쓰리음봉으로 내려온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결국은 우리 증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큰 전제값 안에서 단 조정이 일어날 경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이러한 22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밑에 121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위에 있는 61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크게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도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흐름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조정의 끝자락에서 흐름을 보고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하락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러한 상승의 이유는 내일 발표한 네이버 휴머노이드 로봇 일정을 앞두고 상승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검색 포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AI 및 로봇 회사로 진화 발전을 할 회사입니다. 사업 내용이 정말 좋은데요. 네이버가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변화할지는 제가 이렇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 텔레그램 뉴스방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요. 이 리포트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 뉴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지수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도지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 및 자동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상승 오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 자리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는 제가 계속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시작을 하는 초입 구간에 와 있으니까요. 이번 눌림을 좋은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요. 자, 알테오젠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조정받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 돌파를 넘어서 이렇게 상승 N자로 올라가는 초입 자리에 있는데 상승 1파 조정 2파가 이 정도 길이로 남았기 때문에 상승 3파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흐름 계속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외에 제가 최근에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조정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이번에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제 소개해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 조정 때 크게 밀리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장대봉의 중심을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BNC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오늘 음봉 조정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 봉의 중심은 살짝 깼으나 분봉상 흐름을 본다면 현재 이러한 바닥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위로 반등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기준목 매매 해보실 분들은 한국 BNC도
한번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목 매매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실전 타점 마스터북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점북에 나오는 6강과 7강을 공부하시면 기준목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타점북 신청을 해보시고요. 타점북 신청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 난이도가 제법 있는 장세인데요.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 든든한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도 입장을 해보시는 것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점방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